네, 반갑습니다. 3월 5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경칩이에요. 개구리가 팍 하고 뛰어나오는 날인데 날씨가 제법 괜찮죠? 개구리가 팍 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계좌가 팍 하고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제가 또 오늘 종목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자,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는요, 삼부토건과 우리기술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주는 크래프톤과 SPC, 삼립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은 삼성전자, HMM 이렇게 해서 총 6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부 토건부터 보도록 할까요? 네. 3부 토건은 일단 뭐 건설주이기 전에 테마주죠. 네, 대선 테마주예요. 이번에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였었죠. 자, 2월 3일날 강하게 올랐었다가 조금 빠지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전 회장하고 지금 이 윤 후보와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또 뭐 매각에 대한 이야기 계속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매각에 대한 어떤 이야기 때문에도 또 한번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테마주로도 또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요즘에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살짝은 부담돼요. 이게 700원짜리가 6,000원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시세를 정말 크게 만들었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이제 6,000원짜리가 1,5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지금도 2,000원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점 대비한다면 3분의 1 토막박이나 난 상태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고점 대비점을 우리가 꼭 팔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시작점은 700원대였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자리에 비하면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근데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반탄력, 즉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좀 돌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한번 반등이 나왔었어요. 2,000원, 2,4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게 4,000원까지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자,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 절반 정도 돌림이 현상이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에 떨어져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날 때 기술적 반등은 거의 50% 정도까지 올린다고 그랬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온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특별하게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선 테마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엮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인맥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끝나는 시기예요. 근데 끝나는 시기고, 물론 이제 윤 후보는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선 끝날 때까지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 관련주로 가시는 것이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대선 테마로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네,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인 이제 반등이 나갈 때도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이 매물대가 두껍게 자리한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각에 대한 이야기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구체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는 얘기만 나왔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 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매각에 대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일단 놓고 보시되 대신에 신규 매수 들어가기는 좀 껄끄러워요.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2,100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위쪽 저항대가 3,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대가 2,500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물론 하단과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위쪽으로 올라가도 먹을 게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또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위에서 때리고 들어오는 형태의 물량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단기적 이슈를 통해서 뭔가 빵 치고 올라갈 때 치고 빠지기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겠습니다만 대응이 조금 느리시거나 천천히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조금 까다로울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아래쪽 지지가 좀 탄탄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대응이 조금 괜찮다 생각하시는 분들을 제외하시면 네,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이 드리지 않고요. 단기 접근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으로 한번 내가 자신 있다 그런 분들만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 우리 기술 한번 볼게요. 우리 기술 원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지금 보면 이제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 사업 이 부분이 지금 이 기업이 영위하는 부분인데 연속
2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로 달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핵심 사업이 이제 원전 사업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 사업 부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이제 계속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린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 긍정적 부분들이고, EU 쪽에서도 이제 원자력 투자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이 최근에 이제 뭐 원자력 다시 살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자력 관련주들은 뭐 우리 기술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보성 파워텍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단기적 포지션도 물론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상승이 나가고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 좀 보시는 게 맞겠죠.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일단은 이 원자력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이제 원전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원전을 재가동시키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정책적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원자력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투자 확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원자력 테마주들은 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별 문제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에 매수 포인트는요, 일단 갭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켜지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리가 지켜지지 못한다라면 뭐 계속 데리고 가신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갭 상승한 부분들을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조금 더 생각해서 그냥 아래쪽 지지가 2000 정도 있으니까 갭을 조금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나 그냥 들고 갈래 하시면 상관없거든요. 근데 신규 매수는 그렇지 않죠. 매수하고 나서 갭 밑으로 파고들게 되면 조정도 길어질 뿐만 아니라 또 낙폭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2200원, 2300원까지 있겠네요. 요 구간 2100원에서 2300원까지 형성된 요 박스라고 볼 수 있는 요 구간을 조금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평선대가 밑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5일선 21선, 61선의 이평선대가 2000원대, 2050원대 이상에서 좀 안정화를 보인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꼭 사고 싶다라면 차량 접근하시는 것은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일단 정책적인 부분들을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 변동성 충분히 생각하시고 들어오신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변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접근해서 막 싣고 들어가시는 공격적인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신규 접근하고 싶다라면 소량 접근은 괜찮으나 변동성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겠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크래프톤이네요. 크래프톤 안 좋아요.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물론 뭐 단기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목표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목표 가격이 지금 31만원이랍니다. 31만원이면 지금 가격하고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주가가 막 올라가는 상태에서 목표 주가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31만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위에서부터 지금 31만원으로 뚝 떨어진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에 있어. 이렇게 된다면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 계속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증권사에서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있고 뭐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등등등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종목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안 좋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좋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긴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증권사에서는 일단은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나 지금 뭐 수주, 기업의 어떤 실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신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현재 신규 상장이고 보호예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들도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반등이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됩니다. 신규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좀 기다려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점 라인대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27만원쯤 되겠네요. 26만 8천원 정도인데 여기 무너지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속편하지 않으실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 조정을 받게 됐을 때 맘 먹고 조정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SPC 36 볼게요.
SPC 삼립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이게 뭐 약간 좀 어이없는 부분 같기도 합니다. 뭐 빵이 그렇게 잘 팔린다면서 포켓몬 빵. 네, 이게 품절이라서 뭐 오픈런을 한대요. 그러니까 편의점이 문 여는 시간, 즉 빵집이 문 여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가지고 줄 서가지고 막 한답니다. 도대체 이 빵을 뭔데? 이 빵이 뭔데? 사실 이게 근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빵이 아니에요. 이 빵을 사서 빵은 버리고 속 안에는 스티커만 취한답니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얘기죠. 빵을 먹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스티커를 받으려고 빵을 산다라고 합니다. 야, 이게 90년대 추억의 포켓몬 빵이라고 하는데요. 뭐 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뭐 아주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물론 인기가 있지만 이게 초등학생들보다도 20대, 30대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막 그 빵집 앞에 줄을 서가지고 이렇게 사간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제 뭐 품절 대란에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빵빵 튀어 올라가는데 요거는 네, 여러분들 올해 그렇게 강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폭넓게 이제 시장에 형성되는 부분이 아니라 특정 나이대, 그 다음에 특정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듣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나이대, 특정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수요를 자극하는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것에 너무 빠져들어가 가지고 뭐 더 갈 것이다, 막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어렵겠죠. 지금은 매수 따라 들어가시는 거 별로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일단은 출발은 잘했어요. 5일선과 21선 잘 붙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면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라인 대가 85,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럼 위쪽에 갭빵 튀어 올라간 부분, 이 부분은 지켜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 보신 분들이 85,000원 지지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한 87,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단기적 보지 마시고요. 85,000원 정도 라인대 지지선이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가의 상승이 더 막 이어져 가지고 더 크게 상승하거나 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약간의 저항대 부딪히는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10만원 아래쪽으로 계속 매물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올라간 시점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5일선 위쪽에서 보유한다 이 생각 가져가시면 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85,000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네, 신규 접근하지 말고 홀딩 전략만 말씀드립니다. 네, 자,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 지금 14.19%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지금 해운주 운임, 그러니까 해운의 운임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또 물동량도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제 극동 노선을 운항을 이제 중단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HMM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이 없다라는 부분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업황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이 종목은 이미 상승을 한번 경험했었던 부분이고요. 많이 내려간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없었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가는 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점 대비 절반 정도 상승한다라고 본다면 지금 거의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매물대 지금 충분히 40만원대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약간 주시를 좀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만원대를 넘어가게 돼서 새로운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매물대를 저거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해운과 조선업종은 지금처럼 경기가 막 좋아지고 시작하는 초입에서부터 좋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달아 올랐을 때 얘네들이 반등을 시작해서요, 그 막바지까지 경기에 완전 호황 국면까지 들어갔을 때 얘네들도 같이 상투를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빠르다는 거죠. 지난번에 올라갈 때도 조금 빨랐는데요, 이번에 조정 충분히 받고 반등 나갈 때 이것도 시기가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완급 조절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시기적인 부분이나 또는 이제 그동안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들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 상황들은
네, 긍정적으로 이 종목에 또는 업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은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신규 접근하시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하는 자리가 애매하죠. 좀 붕 떠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그냥 홀딩 하시는 분들의 입장으로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삽니까 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팝니까 뭐 이런 등등 말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그냥 홀딩만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업황 호전이라든지 또는 외국인들의 매수 유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주가는 그냥 튀고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외국인 매수 안 들어오죠. 또 그 다음에 러시아 쪽 위기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반도체 업황 호전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온 건 별로 없죠. 뭐 등등의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1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가 미세하게나마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좀 있거든요.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더 많이 좋아질 것이라 생각되고 있지만 이제 컨센서스를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변동이 좀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주가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일 전에 있는 상태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키포인트예요. 삼성전자를 올려서 주가를 올리든 삼성전자를 내려서 주가를 내리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갈 이유는 없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은 뭐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든 나쁜 소식이 있든지 간에 크게 움직이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홀딩 하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별 문제 없으실 것 같고 여기서 뭐 지가 떨어져봤자 얼마 떨어지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신저가가 나온다. 그러면 더 사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 가져가실 때는 현재로서는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어요. 더 기다렸다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75,000원대 이상 나오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그 라인 때까지 좀 기다리셔서 일단은 그래도 추세가 조금 바뀌는 거,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거 그런 것도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는 홀딩 그 관점만 보시기 바라고요. 아래쪽 지지라인 때는 뭐 7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삼부토건, 우리기술, 크래프톤, SPC, 삼립, 삼성전자와 HMM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